자, 안녕하세요. 입시설계사무소 대학감 컨설턴트 권동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전형에서 굉장히 많은 점이 바뀌었는데요. 이 변경사항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큰일 날 수 있으니 저와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각 전형별 세부 사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변경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2017학년도를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이 폐지되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고요. 다음에 각각의 전형별로 약간의 변경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기타 변경 사항도 있으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술 전형이 다시 신설되었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요 350명이고요. 당연히 논술 100%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역시 신설되었지만 여기 보시면요 계열별로 약간씩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인문과 자연 계열은요 국수, 영탐, 탐구는요 두 과목 중에 상위 한 과목을 포함하고요. 이 4개의 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국수, 영탐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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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경영대학은요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국수, 영탐을 합해서 5등급 이내가 됩니다. 자, 공통적으로 한국사는요 4등급 이내를 말하고요. 한국사가 4등급 이내가 되지 않으면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형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우수 전형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자, 작년 2024학년까지는요 1단계에 서류 100%, 2단계에 서류와 면접을 합한 형태가 되어 있었지만 자, 올해부터는요 이 면접이 폐지되고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면접이 굉장히 큰 요소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면접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 나는 서류는 좋은데 좀 면접에서 고민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학업 우수 전형, 즉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자신 있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이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연의 친구들은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미적분과 기하를 수능에서 선택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연의 친구들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는 자연계고 나는 이과인데 조금 수학이 약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미적분과 기하를 하다가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실제로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률과 통계를 봐도 괜찮다라고 하니 조금 수학이 약한 자연인 친구들은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기에 조금 더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일단은 인원이 변경되었어요. 작년까지는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4%입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 수가 100명 정도 있는 학교였다면 4명만 추천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인원에 관계없이 총 인원에 관계없이 학교별로 최대 12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문과, 이과 상관없이 문과에서 10명, 이과에서 2명 또는 문과에서 1명, 이과에서 11명 상관없이 학교별로 12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조금 학교별로 상황이 다르겠죠. 인원수가 적은 학교는요 오히려 문이 넓어졌고요.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조금 문이 좁아졌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요즘 대부분의 학교 3학년 재적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문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특기자 전형, 즉 체육교육과 학생들의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요즘 학교폭력으로 굉장히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적힌 친구들은요 1단계 평가에서 그냥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대학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학교폭력 학생들은 절대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1학년 때부터 이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흔히 말하는 우리 과학고등학교 친구들 이 조기 졸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요 조기 졸업자가 지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2학년에서 조기 졸업한 친구들은요 고려대학교에 지원을 못한다, 수시에서 지원을 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꼭 확인해서 불이익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변경 사항이었고요. 이제는 전형별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 계열 적합 전형, 크게 수시에서 대표되는 세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은 올해 신설되었죠. 각각의 항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흔히 말하는 학생부 교과겠죠.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열별 인문계 의과대학이 이 최저 학력 기준이 약간 달라요. 인문과 자연계는요, 국수 영탐 4개 중에 단 3개, 3개 합이 7 이내입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 2, 3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의대 친구들은요, 국수 영탐 4개 합이 5등급 이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1, 1, 1, 2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역시 똑같이 공통은요, 한국사가 4등급 이내를 충족시켜야 되고요. 자, 반영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 100%가 아니에요. 교과 성적이 80%, 그리고 서류가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신만 좋으면 돼가 아니라 서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요 서류도 좀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은요, 동일합니다. 말 그대로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다 33.3%로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 학교 추천 전형, 즉 학생부 교과를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이 내신 성적을 굉장히 신경 써야겠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탐구 영역 선택 과목은요, 자,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 사회탐구 뭐 아무거나 봐도 되지만 자연계에 지원할 친구들은요, 무조건 과학탐구의 영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학업 우수 전형입니다. 흔히 말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 전형에 지원을 하겠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인문과 자연계 친구들은요, 국수 영탐 4개 중에 합이 8개예요. 말 그대로 2를 충족해야 되는데, 저기 반도체 공학과, 차세대 통신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요, 신설학과죠.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이 합이 7 이내, 약간 높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의대는요, 더 높아져. 국수 영탐 4개 영역 합이 5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자, 탐구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인문과 이 학과들은요, 상위 한 과목, 즉 2개 중에 높은 거 1개를 최저 등급에 포함하지만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요, 2과목 평균이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하나는 1등급, 하나는 2등급이라면 평균 1.5등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역시 똑같습니다. 자연계 친구들은요, 무조건 과학탐구만 봐야 되고요. 자, 여기는 서류 100%입니다.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부가 평가 항목으로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전형입니다. 우리 계열 적합 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학생부 종합인데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학업 우수 전형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바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학업 우수 전형에서는요,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뭐 아무리 내신이 좋고 아무리 학생부가 좋아도 조금 합격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계열 적합 전형 같은 경우는요, 최저 학력이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일반고 친구들이, 근데 저는요, 내신 좋아요. 그런데 좀 모의고사나 수능 성적이 불안합니다 하는 친구들이 지원하면 좋은 전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단계는요, 서류 100%로 선발을 하지만 2단계에 면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학력이 없는 대신에 우리는 면접으로 이 학생을 거르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계열 적합 전형 같은 경우는요,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이 재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우리가 다른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기반 면접이지만 이 재시문 기반 면접은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재시문이 출제돼요. 이 재시문만 보는 게 아니라 필요시에는 학생부 기반 면접도 볼 수 있으니 재시문 면접도 준비하시려고요. 학생부 기반 면접도 준비하셔야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요, 역시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하고요. 인문자연계는요, 비슷하겠죠? 국수 영탐 역시 2222를 맞으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의과대학이 아니라 경영대학이에요.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요, 4개 영역 합이 5 이내가 돼야 됩니다.
역시 자연계 친구들은요, 과학 탐구를 응시하셔야 되고요. 논술 100%로 선발합니다. 뭐 서류나 이런 것들, 즉 내신 보지 않아요. 자, 이 논술 전형, 이 신설된 고려대학교 논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이냐는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요, 고려대학교 논술을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그거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고려대학교의 변경사항과 그리고 각 전형별 세부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입시설계사무소 대학감에서는요, 다양한 전형에 맞는 또는 학생에 맞는 전형을 추천해 주고요, 이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설계사무소 대학감 컨설턴트 권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